근데 이 모형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영역과 어떤 차원으로 이 프로그램을 접근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관계 영역으로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영역, 사회 전체, 지구 전체 이런 시스템 영역으로 확장이 되게 되어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알아차림과 자비, 실천적인 부분들을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 내용들을 보시면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개인의 영역에서 알아차림을 키운다라고 하면은 집중과 자기인식에 대한 부분의 훈련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시스템 영역에서 실천적인 부분을 본다면 지역사회에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할 수 있을까? 혹은 세계의 흐름에 나는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거죠. 실제로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이론의 바탕을 두고 모형의 바탕을 두고 실제적인 활동들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1년 동안 교육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실제 만들어져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럼 어떤 것들이 추가됐을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더 다룰까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SEL에서 다루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명상적인 활동들 그리고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비와 돌봄이라는 부분이 더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인성적인 실천 부분, 즉 인게이지먼트적인 측면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력 훈련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챙김, 알아차림 이런 부분들과 접목이 되어져서 실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집중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가장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게 선생님들이 항상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라고 학생들한테 말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집중하는지 배우신 적 있나요?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몇 분께 이렇게 질문을 해봐도 거의 안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집중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 관련해서 모든 학생들은 아주 작게라도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학업적인 부분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혹은 관계적인 부분에서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기가 어렵더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프로그램을 제공을 할 때 트라우마를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회복 탄력적인 부분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 탄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과학적인 부분에 대한 근거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무엇인지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신경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요. 우리의 신경계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까지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부 수용 감각, 외부 수용 감각이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속해서 명상과 관련해서 효과적인 부분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거를 깨워주는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르친다는 말을 함에 있어서 이거를 선생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절대로 학생들에게 강요하거나 설명을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까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이나 선택을 굉장히 존중해서 만약에 지금 이 학생이 지금 이 활동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안 해도 괜찮다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줍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원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적 사고를 키우는 방법, 그리고 공평성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평성 교육이라고 하면 아까 그 연구물 이렇게 들으셨을 때 이전에 그 발표하신 분들 중에 이런 말씀 하셨었어요. 아이들이 힘들어하는데 삶의 불만족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평등이더라라는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등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공평성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 공평성
혹은 평등 이런 부분에 대한 구분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근데 평등이라고 하면 equality라고 하는데요.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똑같은 양의 만큼 제공하는 걸 평등이라고 하는 반면에 공평성은요. 이 친구가 필요한 만큼의 양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그림 보시면 사과를 땀에 있어서 키가 다른 친구들에게 똑같은 높이의 것을 똑같이 제공하면 어떤 친구는 사과를 따겠지만 어떤 친구는 사과를 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퀴티 교육은요, 실제로 이 아이들이 필요한 만큼 해주면 아이들 모두가 사과를 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교육에 적용을 한다면 아이들이 필요한 정도의 교육의 양을 개개인별로 제공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평등 교육이 우선시 돼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초등학생들은 반드시 의무 교육으로 받고 있잖아요. 이건 평등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걸 학교에 들어왔는데 모든 아이들이 또 다르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맞게 교육을 제공하는 부분들을 이퀴티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